네, 안녕하세요. 역사해설가 안지영입니다. 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특별한 서울 랜선 여행을 떠나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제 주변으로 풍경이 엄청 예쁩니다. 오늘 서울 여행을 부탁해 첫 번째 역사 테마 장소, 바로 남산에 있는 안중근 의사 기념관입니다. 네, 이제 안중근 기념관 안쪽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오자마자 만나는 것은 아주 익숙한 어떤 모습의 동상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안중근 의사의 동상입니다. 지금 입고 있는 옷 보이시나요? 이것은 안중근 의사가 사형당하기 전에 어머니가 지어주신 수의를 입고 있었던 모습이에요. 뒤에 걸려있는 커다란 한자가 적혀있는 벽에 그림이 지금 보이시나요? 저것은 대한독립이라고 써있는 이미지인데요. 이 대한독립 글자를 자세히 보시면 좀 많이 뭉개져 있죠. 바로 피로 썼었던 대한독립이라는 글자입니다. 지금 이 기념관을 통해서 안중근 의사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성장을 했고 어떻게 그 의거를 하게 됐는지를 한번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역사에서 개항이라고 하죠. 그 개항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의지대로 되지 않았고 일본에 의해서 억지로 개항이 되어서 우리가 매우 혼란스러웠던 그때 안중근 의사는 탄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쭉 이어지는 우리 역사에 아주 긴박한 사건들이 있는데요. 이모군란이라던가 갑신정변이라던가 여러 가지 급진적인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나라가 매우 혼란스러워지게 되고요. 동학농민운동과 청일전쟁, 그리고 명성황후 시해 살인 사건까지 여러 가지 충격적인 사건들로 가득한 성장기를 보내게 됩니다. 이 전시실에는 우리가 안중근 의사라고 했을 때 바로 떠오르는 그 이미지, 네 번째 손가락이 잘려있는 이미지입니다. 이 이미지의 어떤 원인이 되었던 단지동맹이라는 것이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테마존이 또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안중근 의사의 말과 어떤 메시지 같은 것들을 찬찬히 생각해 볼 수 있게 꾸며져 있기 때문에 천천히 둘러보시면서 이런 마음으로 이 단지 동맹을 했구나 라는 것을 느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중근 의사는 1909년 제국주의 침략의 원흉이라고 생각했었던 이토 히로부미의 행적을 쫓습니다. 그리고 하얼빈역에서 기다렸다가 총을 쏘게 되죠. 그리고 그 총을 맞고 그 자리에서 이토는 즉사를 하게 되고요. 그 자리에서 체포가 되었는데 도망가지 않고 그 자리에서 코레아 우라라고 외쳤다라는 거가 또 유명한 일화로 남아있죠. 그리고 재판 과정 내내 굉장히 꼿꼿한 자세로 모든 이들의 감탄을 자아냈었고요. 사형을 선고받고 나서도 위축되지 않고 여기에서 계속 여러 가지 저술 활동을 하시면서 여기를 지키는 간수에게까지 굉장한 존경을 받을 정도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가신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제 안중근 의사가 우리 곁을 떠난 지 112년이나 지났지만 안중근 의사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는 아직도 생생하게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안중근 기념관에 오셔서 안중근 의사의 어떤 활동들을 살펴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요? 네, 안녕하세요. 소설가 박상영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서울 곳곳에 숨겨진 명소들을 아주 많이 준비해 왔는데요. 그냥 명소들이 아니라 문학과 관련된 그런 숨겨진 명소들을 곳곳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떠나보시죠. 네.
아무래도 요즘 같은 경우는 그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으로 좀 구매를 하기 편한 그런 세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이렇게 오프라인에서 뭔가를 사려면은 이 공간에 와야만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여러분들. 이 공간이 주는 아늑함과 따뜻함만으로도 우리가 서점에 와서 뭔가를 고르고 사는 의미가 충분히 살아날 것 같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 공간을 서울의 명소 중 하나로 이렇게 좋아하게 된 것 같습니다. 마치 우연처럼 필연처럼 저의 책인 1차원이 되고 싶어를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절대 설정한 것은 아니었고요. 이렇게 신간 코너에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네요. 여러분들 보시면 요즘 이렇게 한창 핫한 이렇게 막 새로 나온 책들이나 아크앤북의 MD님이 직접 선정하신 그런 책들 쉽게 찾아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지금부터 제가 읽고 싶은 책을 한번 골라서 좀 야심찬 공간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좋을까요? 마침 제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작가인 박완서 작가님의 모래 한 알만한 진실이라도라는 이런 책이 있네요. 그럼 제가 이 책을 한번 골라보도록 할게요. 전 지금부터 책을 진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동쪽에 있는 낙산이라는 곳에 올라와 있는데요. 여기는 성곽을 끼고 사람들이 걸어 다닐 수 있게 공원으로 연결되어 있는 낙산공원이라는 구간입니다. 천천히 걸어 내려가 보면서 어떤 유적이 있을지 한번 함께 내려가 보겠습니다. 네, 지금 흥인지문 쪽으로 열심히 내려가는 중인데요. 저희가 아까는 낙산공원이라는 곳에서 좀 출발을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 제 옆으로 계속해서 성곽의 일부가 나오고 있어서 제가 이 낙산 성곽, 한양도성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한양도성은 옛날에 조선의 수도인 한양을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울타리입니다. 수도를 수도답게 만들어주는 그런 성곽이었다고 보시면 되시고요. 그 한양도성 중에서 사실 가장 낮으면서 완만한 능선을 가지고 있는 낙산에 저희가 올라와 있는 건데요. 지금 옆에 보이고 있는 성곽을 보면 이게 성곽이라는 걸 한눈에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설들도 보이고 있습니다. 구멍이 뚫려 있어서 공격과 방어를 했었던 흔적 같은 것들을 다 볼 수가 있어서 이 낙산공원은 성곽을 모티브로 해서 여기에 공원과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문화시설을 같이 연결해 놓은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조선시대의 어떤 역사적인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볼 수 있는 장소로서 또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어요. 밑으로 다 내려와서 흥인지문 앞에 서 있습니다. 낙산 성곽을 쭉 따라 내려오시게 되면 우리가 흔히 동대문이라고도 부르는 흥인지문을 마주하게 되는데요. 제 뒤쪽으로 웅장한 흥인지문의 자태가 아직도 잘 보이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임진왜란 때 바로 이 문을 통해서 일본의 고니시 유키나가라고 하는 일본 장수가 서울로 입성을 하게 되죠. 여러 가지 역사의 부침 속에서 존재하는 장소이니만큼 여기서 역사적인 내용들을 많이 떠올리고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여러분들 갈 곳도 많고 할 곳도 많은 서울에서 특색 있는 공간을 저희가 찾아드리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곳 서초는 여러분들께 그런 대안의 공간이 되어드릴 것 같아요. 일단은 이렇게 번화하고도 현대적인 모습과 함께 그 전통의 어떤 느낌이 살아있는 그런 공간인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저 문학가인 저에게 걸맞는 그런 특별한 공간이 있다고 해서 제가 오늘 특별히 마련해 놓은 공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가보시죠. 네. 일반 거주민 분들이 사는 공간에서 어우러지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고요. 한옥이 있으면서 동시에 이런 양옥들도 같이 어우러져 있고 그 문화적으로도 굉장히 독특한 느낌을 풍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서촌에 오는 것을 즐기곤 한답니다. 제가 찾는 공간이 드디어 도착을 했습니다. 이곳이 어딘고 하니 바로 여러분들도 너무 잘 아는 시인 이상의 집입니다.
이상의 집 안에서는 여러분들이 직접 이렇게 이상이 평생 동안 만들어 놓은 작품들과 이상의 업적과 삶에 대해서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쪽에서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상이 평생 동안 썼던 작품과 이상에 대한 논문들과 어떤 평론들, 그리고 이상 문학상 수상 작품집까지도 한꺼번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특히 그 이상의 많은 작품들이 이런 팔만 대장경을 모티브로 작품화되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직접 뽑아서 보실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상의 대표작인 날개에 대해서 제가 오늘 이렇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작인 날개 같은 경우는 교과서에도 수록되어 있어서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죠. 제가 처음으로 소설을 쓰게 됐을 때 이상의 작품을 읽고 나서 이런 식으로 인간의 감정을 표현할 수도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자, 보시면은 이게 실제로 날개 초판본에 이상이 직접 그려 넣었던 그런 사파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사파 중에서도 이 가장 메인 페이지에 있는 첫 페이지에 있는 이 사파가 인상적인데요. 그냥 얼핏 보면 날개 모양처럼 보이는 이 사파는 사실은 그 약 상자의 전개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약의 어떤 브랜드명 같은 게 적혀 있는데요. 이 약이 실은 그 소설 내부에도 나와 있는 수면제의 약을 표상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여기 보면 이니셜이 적혀 있는데 이상이라고 읽을 수 있는 그런 이니셜이 6개의 타블렛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상이 단순히 그냥 예쁜 그림을 그린 것이 아니라 소설의 의미를 담아서 그 의미와 맞닿아 있는 그런 사파를 직접 그리기까지 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 어떤 이상의 집에서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은 옥상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어요. 제가 문을 열고 한번 나가 볼게요. 자. 문을 열고 나오면은 이곳은 그냥 이렇게 아주 작은 테라스가 있고요. 저 혼자 이렇게 덩치가 큰 저 혼자서 설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공간이고, 진짜 이상의 생가구나 하는 게 정말 느껴지는 게 이 기와장으로 만들어진 지붕 위에 어떤 골조가 세워져 있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고, 또한 이곳의 어떤 서촌의 분위기가 물씬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 번쯤 올라와서 이렇게 높은 곳의 공기를 맡아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서울 여행을 부탁해. 랜선 여행이지만 그래도 먹는 얘기가 빠질 수가 없죠. 아까 봤었던 우리 낙산성곽 인근에 굉장히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맛있는 먹거리 골목이 있었습니다. 그럼 한번 들어가서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여기 아구찜 하나 주세요. 자, 이제 여러분, 맛있는 게 앞에 있으니까 정신이 몽롱해지려고 해요.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통하고 포슬포슬하게 살이 엄청 많이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여기 주변에 역사 투어나 좀 가을 여행 같은 거 하시다가 좀 출출하고 입맛 당기는 거 필요할 때 그때 한번 이 아구찜 거리에 오셔가지고 요거 꼭 한번 드셔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여러분들, 여기는 세종마을 음식문화거리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금 굉장히 사람이 많고 이렇게 붐비는 모습인데요. 원래 이곳은 금천교 시장으로 불리는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곳이 세종마을이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세종대왕님이 태어나신 곳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세종마을이라는 특색을 살려서 다양한 가게를 보실 수 있는데, 여러분들 저와 함께 가보시죠. 네. 이곳의 특별한 점 중 하나는 간판들이 모두 한국어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인데요. 여러분들, 세종대왕님의 업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한글을 만든 그런 분이라는 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종마을에 있는 음식점들은 한글의 아름다움을 강조하고 또 여러분들께 문화적으로 전파하고자 한국어로 된 간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것도 아실 거예요. 사람들이 모여서 가게를 만들고 가게가 모여서 거리가 형성이 되고 이 거리를 어떤 시민들과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문화라는 그런 커다란 그 구조물들이 만들어지기 마련인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 그 쪽갈비라고 불리는 문화 구조물, 어떤 새로운 그 메뉴를 만들어낸 그런 가게를 우리가 찾아가 보도록 할게요. 여기 주문하겠습니다. 여기 쪽갈비 2인분만 주세요. 네. 이거 어떻게 먹으면 되는 건가요? 요거야 비닐장갑 끼시고 바로 드시면 되는데 뼈 쪽만 아니면 네네. 살짝 조심하시면 돼요. 아, 네, 알겠습니다. 바로 먹으면 되는 거죠? 상당히 맛있어 보이는데요. 지금 뜨겁네요. 윤기가 장난 아닌데 짠 거부터 먹어보겠습니다. 진짜 너무 맛있고요. 약간 매콤하면서도 우리가 흔히 하는 그 데리야끼 소스 맛 같은 게 느껴지고 간장 소스의 맛이 느껴지고요. 아, 뜨거. 세종마을 음식문화거리에서 이렇게 쪽갈비를 먹고 있는데요. 이곳에는 갈비 말고도 많은 한국 음식들, 어떤 한식들의 그 대향연을 즐기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한 번쯤 놀러 오셔서 맛있는 음식을 즐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촬영을 약간 접고 지금부터 열심히 먹고 다음 장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 계세요? 네. 네, 이제 세 번째 장소에 지금 도착을 해 있습니다. 안쪽으로 들어와 있는데요. 여기는 덕수궁입니다. 덕수궁은 지금 서울에 남아있는 조선시대 5개 궁궐 중에서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는 이건 조선시대 궁궐 아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작은 궁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덕수궁은 사실 격식으로만 따지자면 5개의 궁궐 중에서는 가장 높은 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조선의 왕이 살았던 궁궐이라기보다 그거보다 한 단계 높은 대한제국의 황제가 거처 했었던 황궁이었기 때문인데요. 원래 크기는 지금 남아있는 것의 3배 이상이었다고 추정을 할 수가 있겠고요. 지금 많이 작아졌죠. 그래서 흔적들이 몇 개 없기는 하지만 가장 격식 있는 공간이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안쪽은 지금 야간 조명들이 막 들어와 있는데 상시로 야간 개장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서울의 한복판에 있으면서 사람들에게 가장 친숙하게 있고 언제든지 들어와서 낮의 풍경과 밤의 풍경을 다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랜선으로 함께한 서울 여행을 부탁해 어떠셨나요? 좀 의미 있는 시간이 되셨을까요? 저는 궁궐에 자주 오는 편인데도 이 궁은 올 때마다 좀 새롭고 또 친숙한 느낌이 동시에 들기도 하는데요. 서울을 특별하게 여행할 수 있는 어떤 테마란 또 어떤 것들이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전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고요. 저는 역사해설가 안지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와의 문학 테마 여행 마지막 코스는 청운 문학 도서관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산 속에 아름다운 경치를 맛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인데요. 저와 함께 내려가 보시죠. 네, 아무래도 문학 작가들한테 이곳은 문학 전문 도서관으로서 굉장히 유명한 곳이라서 몇 번 와본 적이 있는데 항상 올 때마다 책도 책인데 뭔가 풍경이 너무 아름다워서 인상적이었던 기억이 나고요. 지금도 보시면 여기 단풍이 너무나도 아름답게 져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보셔서 아시겠지만 아름다운 풍경을 갖추고 있는 것과 더불어서 문학 도서관이라는 특성 때문에 많은 관광객분들이 찾아주고 있는 곳이고요. 단풍이 지고 이렇게 소나무가 아름드리
나 있는 이런 모습들이 잘 살아있는 광경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곳이 지어질 때 당초에 자연과 이 건물들이 잘 어우러질 수 있게 그런 한국적인 가치에 맞춰서 지어졌기 때문에 이런 풍경이 가능하다고 하고, 실제로 많은 분들이 지금 이 도서관에서 어떤 관광을 즐기고 계신다고 하네요. 그 전통 한옥 형식의 건물에서 많은 문학 행사들과 여러분들이 책을 편하게 읽으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그 청운문학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체크를 해보시면은 지금 열리고 있는 어떤 행사들 같은 것도 알아보실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 조성된 인공폭포 여러분들 주목하셔야 됩니다. 일단은 매우 훌륭한 인스타그램 포토 스팟이 되어주고 있고요. 지금도 사진 찍으시는 분들 보이시죠? 이쪽 뭐 정자나 이 폭포에서 많은 분들이 사진을 즐겨 찍으시고 이렇게 올리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 있는데요. 원래 이 청운문학도서관은 사실은 도서관 건물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청운공원이라는 공원에 관리사무소가 여기에 있었다고 해요. 근데 여러분들도 지금 보셔서 아시겠지만 관리사무소로만 두기에는 공간이 너무 아름답고 아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아쉽게 여겼던 분께서 이 근처에 윤동주 문학관도 있고 하니까 이 청운문학도서관이라는 문학 전문 도서관을 만들어서 어떤 문학의 메카 같은 그런 역할을 하게 만들자라고 기획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어떤 이 산의 풍경과 잘 어울리는 한옥과 문학과 또 이런 폭포의 전경을 한꺼번에 담을 수 있는 그런 서울시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공간이 완성된 것이죠. 랜선 테마여행 서울여행을 부탁해 문학편. 예, 저 작가 박상현과 함께 했던 시간 어떠셨는지요? 여러분 즐거우셨을 거라고 저는 강하게 믿고 있습니다. 문학의 향취를 마음껏 느낄 수 있는 시간이기를 바라고요. 여러분들이 서울에 오셔서 이렇게 즐겁고 재밌는 테마여행을 함께 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이 영상을 띄워보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영상 즐거우셨으면 좋아요와 댓글, 구독, 알림 설정 다 많이 해주시고, 저 박상영도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안녕. 가볼게요. 안녕.